안녕하세요. 전능하신 국민의 입 정봉주 전국구 6번째 시방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전국구 시즌1 첫 번째 방송 발사합니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원세훈의 임명권자인 각하는 진정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무언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서 룰루랄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각하, 이제는 입을 여세요. 괜찮아요. 무상급식밖에 더 받겠어요. 각하의 오른팔도 들어가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도 삼성동 각하 사무실 앞에서 일반 시민들의 1인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참여만이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정치계 쪽집게 봉도사 정봉주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예언한다. 미래가 보이니까 참 행복해요. 대한민국 진화론.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세요. 자, 전국구 1회 이른바 용어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이거 국정원이 한 거냐? 검찰이 한 거냐? 국정원이 했다면 참 가지가지한다. 자, 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합니다. 전국구 고정 패널을 원하는 날개 없이 추락하는 민주당 비례대표 30번 이재화 변호사. 예, 민주주의 수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정치검찰의 적수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자기 혼자다. 내 말에 죽은 사람은 없고 부상은 몇 명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있어요. 엄청 준비해 왔어. 아프리카 비주얼. 자, 깍두기 PD 박성태. 네, 국민을 위해 살고 싶은 박성태 PD입니다. 말들 많다 진짜. 자, 그리고 이 사건 담당 변호사고 1심을 무죄로 이끈 민변 소속의 김영민 변호사. 돼지 김영민이 아니고요. 막말 돼지 김영민이 아니고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예, 비주얼이 아주 핸섬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쟤보다 못한데. 뭘 못해. 절대 노안이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예, 절대 노안. 자,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8개월 살다가 깜빡하면 간첩될 뻔한 탈북 화교죠. 예. 예, 유우성 씨. 예, 유성입니다. 예, 유오성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영화 배우. 아니, 예, 압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이거 한다고 공개도 안 했는데 예. 유우성 씨 연대 중고가 선배들 그분들이 엄청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유우성 씨 이거 살려줘야 된다고. 예, 간첩 아니라고. 예, 간첩이면 여기 있겠어? 간첩 아닌 건 다 확인된 좀 사실이니까. 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졸라게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한겨레신문 허재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좋아. 이른바 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작년 2013년 2월에 기소된 북한 화교했던 유성 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월 가까이 서울구치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8월 22일인가요? 네, 22일 간첩 혐의 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가 죽었어 근데. 지금 2심 진행 고생했어요. 2심 진행 중이고.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북한이 간첩 활동을 위해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살던 중국 국적의 화교 유모 씨는 불법 대북 송금 브로커로 활동하다 지난 2004년 중국으로 탈북합니다. 이후 우리나라로 들어온 유 씨는 탈북자로 인정받아 2011년 서울시청 복지정책과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저소득층 탈북자들의 생활을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유 씨는 2006년 북한 보위부에 포섭이 됐고 최근 국내 탈북자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에 따라 200여 명에 달하는 탈북자 개인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남아있던 여동생을 통해 보위부에 넘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위부로 넘어간 탈북자 개인정보는 유 씨가 탈북자 관련 단체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것이 대다수지만 50, 60명에 관한 정보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할 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 씨의 간첩 활동을 도운 여동생도 지난해 10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동생이 볼모격으로 북한에 남아있는 바람에 유 씨가 간첩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2006년 북한에 밀입국해서 보위부의 공작원으로 매수가 된 다음에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 탈북자 명단을 북에 건넸다는 것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된 뒤에 국정원이 좀 초조해졌죠. 검찰하고. 2심에서 그러니까 작년 12월 검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북한에 출입국했다는 기록 그리고 확인서 즉 중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깡그리 위조가 됐다는 겁니다. 중국 측에서 확인해 줬어요. 이거 우리 서류 아니야? 어디서 만든 건지 잘 모르는 거야. 웬 X들이 장난친 거야 이거.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무슨 서류가 위조가 됐는지 위조라고 확신하는 거죠, 김영민 변호사님? 네, 저희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얘기하시고 일단 이자 변호사. 이게 2013년 1월달에 예. 일면 톡기사로. 근데 여기 변호사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왜 끼어들었어? 아, 제가 이거 다 전문가니까. 민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민주주의 그 수호 특위에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면 안 되죠. 저희랑 계속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오셨구나. 일면 톡으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탈북자에 관련 1만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 이렇게 일면 톱으로 때리고 그 이후에 2월달에 기소를 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죠 작년 1월에. 조선일보랑 동아일보 위주로 했고요. 이 시점이 함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댓글 문제가 시끄럽고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도 좀 기소낼 목적으로 이렇게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13년 8월 22일 판결을 선고를 할 때는 결국 진술이 여동생을 배유하고 폭행을 해서 진술을 얻어냈는데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 나온 거죠. 근데 그렇죠. 1심에서 이 사건 조작뿐만 아니라 증거 조작뿐만 아니라 사진까지 엉터리 가짜 사진을 제출했다가 망신을 산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 그러니까 연길에서 촬영한 사진하고 장춘에서 찍은 어머니 묘소 사진 이거를 마치 검찰이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증거를 냈다가 결국 뽀록 난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제출한 서류는 3가지인데 화령시 공항국이 작성했다는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 그다음에 삼합 변방검사청이 이제 작성했다는 유가강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그다음에 화령시 공항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3개 이렇게 3개 문서를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중국 대사관 영사부의 위조 여부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사실조회 회신을 했는데 2013년 2월 13일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3개의 문건은 모두 위조된 것이다. 2013년이 아니라 올해 2014년. 14년 2월 13일 날. 며칠 전이죠. 3개 문서는 깡그리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하고 정황 설명서는 모두 사실이다. 그리고 그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는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발급된 서류가 맞다. 이렇게 확인해 준 겁니다. 일단 1심 그래도 재판 과정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호성 씨 고생 많이 했어요. 따뜻한 남쪽으로 왔고 살벌한 남쪽을 맞이했네. 요즘 추워요. 겨울이라. 서울구치소에서 잘 있었어요? 그런 뭐 잘 있다보다. 근데 아직도 겁을 먹고 있어.
우성 씨가 제가 오랫동안 이제 지켜본 취재 기자인데 예. 사실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예. 잠도 2시간에 한 번씩 깰 정도로 사실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웃을래야 웃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울지 못해서 사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와줄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실 밝히려고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부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구에서 하게 되면 모든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예. 이게 보니까 2009년에도 미립국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아주 빡세게 한번 조사를 받았었더라고. 예. 제가 2006년도에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중국에 있는 친척분들과 여러 명이 같이 북한에 가서 4박 5일 동안 예.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그 예. 친척들 같이 나왔어요. 예. 다시 들어갔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게 2006년 나온 날이 언제죠? 5월 27일 5월 날입니다. 27일. 아, 예.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5월 27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5월 2006년 5월 27일. 5월 27일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간 적 없는데 예. 바로 50분 만에 다시 들어갔다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 그냥 일반인을 생각해 보면 자기 부모나 자기 뭐 형제나 돌아갔으면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장례를 치러놨게 되면 사실은 장례 때 밥 제대로 먹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4일 동안 거의 굶었어요. 예. 어머니를 갑자기 잃은 거. 그때 몸이 너무 탈수 상태가 심해가지고 중국에 돌아오자마자 닌게를 또 맞았고 예. 사실 친척 집에서 알아 누웠어요. 예. 한 3, 4일 동안 쉬고 다시 엄마, 동생, 이모네 집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 지금 와서 뭐 27일 날 50분 만에 다시 나갔다. 그때 다시 북한으로 북한을 들어갔다. 다 들어가서 3일 동안에 무슨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서 간첩을 정치 뭐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논리적으로 일반 상식으로 해도 어머니가 보위부 놈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예. 그 놈들이 개가 대시 된다는 건 저로서도 허용할 수가 없고 이게 도저히 저는 그 받아들일 수도 없고는 거짓말입니다. 예, 너무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오늘 지속적으로 얘기할 거고. 예. 2006년 5월 27일 날 북한에서 어머니 장사를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나왔다. 예. 그렇죠. 그걸 갖고 2009년에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2008년 말부터 시작해서 예. 2009년, 2010년 3월 달은 가태 수색 다 당했고요. 예. 그리고 2010년 7월에 정식으로 이제 남북 혈유 교류법 예. 불기소 처분이 됐죠. 예. 그때도 김 변호사님 계속 관여를 아니요, 하셨었나요? 그때는 관여하지 않았고요. 제가 혼자 가서 다 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 유성 씨가 이제 잘 몰랐던 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만 불기소됐고 국가보안법 혐의는 계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성 씨는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예.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안심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은 무혐의 처리가 됐고 네. 이른바 이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지속적으로 내사 중이었었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랬었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계속 아마 국정원에서는 지켜보고 있었고 유우성 씨의 통신 사실이나 이런 건 계속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아무것도 안 나오고 아무런 증거가 안 나오고 뭐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통화 내역조차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예. 나중에 여동생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여동생도 그 담당 국정원한테 우리 여동생 데리고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 담당은 아니고요. 그냥 예. 평상시 관리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를 관리하신 분은 아니고요. 예. 그냥 평상시 그냥 뭐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시던 분인데 그냥 예. 그분한테 그 사람도 국정원 직원인 건 맞죠? 본인 주장만 그래요. 예, 본인 본인 주장이야 그것도 네. 확인 안 됩니다. 제가 뭐 그분 뭐 정확히 맞냐 아니냐 제가 확인한 적은 없고요. 예. 그냥 뭐 그쪽에 관련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는 들었고 그냥 뭐 친하게 그냥 평상시 이렇게 아시는 분처럼 이렇게 지나면서 저는 뭐 계속 만나다 보니까 저도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그분한테 말을 할 수 있었고 동생 데려오게 되고 싶다. 동생 나중에 데려오게 되면 그거 데려오면 얘기하라. 얘기하게 되면 동생 데려오면 뭐 조금이라도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한국에 동생을 2012년 10월 30일 날 도착하자마자 그분한테 전화 통화를 했고
문자도 드렸고요. 예. 동생을 인천공항으로 해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제가 국정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제주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예. 그냥 바로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나요? 아닙니다. 제주도를 제주도 공항으로 도착해서 국정원이랑 신고를 한 겁니다. 아, 제주도, 동생을 데려왔다고. 예, 데려왔다고. 예. 그러니까 그 국정원 직원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게 예. 국정원이 사실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것을 이용해서 임시로 고용하는 인력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정원 직원이나 다름없고 국정원에 반드시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 국정원 직원들이 자기들이 뿌려놓은 정보원 중에 하나일 수 있겠네. 네네네. 예. 그래서 신고를 했고 예. 여동생은 바로 그 신고를 했고 저는 그 여동생이 이제 뭐 오빠가 이미 뭐 서울시에서 뭐 검증 받았으니까 내가 서울시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서울시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솔직히 제가 대외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 그냥 동생이 들어왔으니까 3개월 정도 조사를 받고 정상적으로 나오면 뭐 함께 그냥 집에서 살고 동생이 또 어머니 돌아간 것 때문에 사실은 공부도 하다가 채 못했는데 사실은 내가 엄마 잃은 것도 내가 죄책감에 동생 데려다가 일단 나는 취직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동생을 학교까지 보내고 좋은 한국 남자를 만나서 시집까지 보낼 계획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 1월 10일 날에 갑자기 이제 체포하니까 저는 무슨 일일지도 모르고 그냥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생 들어와서 그 이후 과정이 동생이 국정원에서 계속 조사를 받은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1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고 예. 사실은 지금도 살아있는 쟁점이에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제 모든 탈북자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라는 통과가 돼 있죠. 곳에, 예, 그래서 최장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왜 탈북을 했는지, 탈북자가 맞는지 이런 조사를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동생은 오자마자 뭐 다른 탈북자들과 격리돼서 독방에서 수용되면서 뭐 6개월 동안 계속 조사를 받아요. 그래서 뭐 들어온 지 한 5일 만에 여동생은 사실은 뭐 내가 그쪽에서 국정원에서 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난 화교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예. 그렇다면 국정원에서는 이 여동생이 국적이 그러면 진짜 중국이냐 아니면 중국이 아니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이 여동생을 내보내면 되거든요, 국외로.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6개월 동안을 데리고 있으면서 오로지 그 유우성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만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들이 찾아가서 만나겠다, 변호인 접견을 하겠다라고 해도 다 거절하고 일체 못 만났잖아요. 네, 전혀 못 만났죠. 그 안에서도 여동생은 오빠랑 대질신문을 하게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도 다 거절당했고 이 유우성 씨도 동생이랑 만나게 해달라, 대질신문 한 번만 하게 해달라, 그게 다 거절됐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결국 국정원이 여동생한테 뽑아낸 게 오빠가 미륵국했고 간첩 활동했다라는 허위 증언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심 기소했을 때 주요한 원인이 됐던 거고 네. 기소 원인이 됐던 거고. 사실은 동생을 6개월 만에 3월 4일 날 증거 보존 때 처음 봤는데요. 그때 처음 봤을 때 뭐 사실은 그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었고 뭐 저는 대한민국 법을 잘 모르니까 뭐 이게 모니터를 통해서 동생 얼굴밖에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방법인지 몰라가지고 봤는데 뭐 텔레비전 동생은 나를 못 보고 나는 동생은 텔레비전으로밖에 못 보고. 그런데 나중에는 변호사님들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동생이 법정에 잠깐 나오긴 잠깐씩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직접 봤거든요. 잠깐 나왔는데 동생 유우성 씨는 1월 10일 날인가 구속이 됐고. 예. 3개월 그러니까 2개월 넘게 이제 총 토탈해서 한 5개월 만에 동생을 본 걸로 되나 거의 그렇게 5개월 만에 본 걸로 되는데 동생은 저를 보는 순간에 계속 우는 겁니다. 말을 못 하고 법정에서 엄청 많이 그 로건 파일이나 그것들이 좀 다 좀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우냐? 울지 말라. 겁먹지 말라. 사실을 그냥 얘기하면 돼. 그냥 오빠 미안해 이 말만 계속 하고. 그리고 동생이 그 변호사님들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얘가 처음에는 검찰이 뭐가 물어보면 자기가 대변이 예라는 말 외에는 한마디도 안 해요. 뭐 예를 들게 되면 오빠 간첩 맞죠? 예. 북한 간 거 맞죠? 예. 계속 예. 그래 나중에 변호사님 물어볼 때는 증거를 대면서 왜냐면 난 증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북한에 안 갔다는 증거, 그때 알리바이를 증명하신 증거를 대면서 동생을 물어보고 그때 동생이랑 같이 정말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단 한 번도 같이 설을 센 적이 없는데 2012년 1월 23일인가 22일 그때
같이 중국에서 아버지랑 동생이랑 같이 그 이동했던 경로라든가 같이 가족 사진 찍었던 거라 이걸 제가 정확히 말하니까 동생이 부인을 못하고 계속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앞에 검찰이 얘기했던 거랑 변호사들하고 저랑 한 얘기가 완전히 틀린 거지. 완전 틀린 겁니다. 계속 예 하다가 나중에는 아닙니다. 그 사진 뭐 맞습니다. 뭐 아무튼 말이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날의 사실은 증거가 거의 많은 부분이 거의 한 7, 80%가 깨졌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동생이 거의 10몇 시간 동안 계속 울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날에 물어볼 걸 충분하게 다 못하고 더 물어보고 싶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동생이 법정에서 판사와 검찰이나 저희 앞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변호사님은 물어봤어요. 유가려 그 변호사님 만나겠냐고 하니까 만나겠다고. 그리고 저도 또 물어봤고 마지막에 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만하라고 10번 넘게 물어본 게 아니냐고 변호사 만나겠다고 그만하라고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 변호사님들이 왜 말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다르냐 찾아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갔지만 결국엔 다 거절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도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있었던 거죠, 여동생이. 그렇죠. 여동생이 계속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4월쯤에 26일 변호사분들 만나면서 네. 그때 자기가 가혹행위를 받았고, 네네네 맞습니다. 고문도 좀 받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 네. 하면서 이제 그때 뒤집히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그 중간 과정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유가려 씨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날 들어와서 바로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 2, 3개월을 집중적으로 혼자 조사를 받고 오빠가 간첩행위를 했다까지 다 진술이 이미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유우성 씨가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월달에 기소를 했고요. 기소를 한 이후에 3월달에 검찰이 갑자기 여동생의 진술이 번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중국으로 강제 출국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된다 해서 증거 보전 신청을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예. 이 증거 보전 절차는 보통 변호인이 이 증인이 갑자기 국외로 나갈까 겁나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보통 변호인이 신청하는데 이례적으로 검찰이 신청을 합니다. 검찰이 많이 발전했네. 네.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인권을 많이 강조하네 이제. 지방 법원에 네. 여기가 서울이 아닌 지방 법원에 안산지원에 가서 이렇게 신청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재판. 그러니까 자료를 보다 증거 보존 신청을 왜 검찰이 하지? 그러니까 인권 검사야, 인권 검사. 변호인이 기록 파악하기 전에 미리 그 증언을 준비하기 전에 미리 유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그러니까 거예요. 꼼수예요. 여동생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니까 그렇죠. 그걸 증거를 보존하려고 신청을 아주 이례적인 행위를 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동생이 국정원에서 한 진술과 검찰에서 한 진술은 뒤바뀔 가능성도 있고 변호인의 공격에 따라서 증거 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증거를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가 아주 쉬워요.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그렇죠. 증거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법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례적으로 일종의 꼼수로 쓴 거죠. 빨리 증거. 왜냐하면 법원에서 하려면 수사 기록을 우리가 열람 다 해서 그걸 다 보고 그 반대 신문을 하잖아요. 증거 보존은 수사 기록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그 변호인들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냥 당해버리는 거예요. 아씨 쉽게 설명하는데 더 어렵네. 그래요? 정봉주의 전국구 니들 다 죽었어.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변호인들이 중국을 갔어요. 여동생의 말이 맞나? 이 유우성 씨 말이 맞나 확인을 해보자. 중국을 가서 보니까 유우성 씨의 말이 맞고 여동생의 말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가지고 왔고, 자 일단 그럼 이 여동생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 저기 있는 것은 사실상 구금이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요. 뭐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희도 뭐 사실상 처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신보호법상의 구제 청구라는 절차를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큰 기대 안 하고
한번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서가 도달하니까 국정원에서는 그 다음 날 이 여동생에 대해서 6개월 동안에 확인하지 않던 국적을 갑자기 확인을 해서 그 여동생에 대한 비보호 결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너는 탈북자가 아니니까 강제 출국 대상자다. 이런 결정을 갑자기 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동생을 뭐 달래려고 했는지 뭐 평소에는 텔레비전도 못 보는 방에 있다 갑자기 텔레비전이 있는 방으로 옮겨주고 CCTV가 없는 방으로 옮겨주고 갑자기 여동생한테 아주 잘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6일 날 이제 이 여동생이 구금이냐 아니냐라는 재판을 하는데 거기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서 여동생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호인들을 따라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 고문을 당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네. 6개월 동안 조사를 받다가 네. 변호인들이 이게 구금일 수가 있으니 네. 인신 구제 신청을 해서 네. 우리가 이 사람을 좀 빼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당신은 이게 탈북자가 아니다. 네네네. 화교다. 네. 그러면서 강제로 출국하려고 시키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제 출국 명령서를 받아놨습니다. 아, 명령서를 받아놨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인신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네. 4월 26일에 여동생이 나왔고 그렇죠. 나와서 변호사들 만나면서 내가 고문당했고 지금까지 했던 증언은 다 거짓이다. 네네. 는 것을 밝혀냈네요. 그리고 그게 근거가 돼갖고 네. 결정적인 근거가 돼갖고 이제 무죄가 된 거고. 그렇죠. 1심에서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됐고요. 예. 그게 아니더라도 기존의 여동생이 했던 진술들과 명백하게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이 그런 증거들을 뭐 제출을 해서 여동생의 진술을 이렇게 깨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우성 씨와 여동생이 탈북자 정보를 명단을 넘기는데 메신저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많이 쓰는 QQ 메신저예요. QQ 메신저. 네, 그 QQ 메신저를 써서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 여동생이 그 QQ 메신저를 가입한 날짜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넘겼다라고 한 날로부터 한참 뒤에 몇 개월 뒤에 최초에 가입합니다. 다시 말해서 QQ 메신저를 가입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는데 QQ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다라고 계속 얘기를 탈북자 명단 10,000명을 보냈다. 네네. 라고 이제 그렇게 진술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완전히 허위 사실을 갖고 기소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동생 증언. 그러니까 이게 한 4, 5개월 정도 출원컨대 소설을 써보건데 이 작년 1월에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막 촛불이 이제 타오를 때 네. 이게 그 대선 불복이냐 막 이 얘기가 나올 때 그거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유우성 씨를 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위험한 발언인가? 아니요, 변호사, 괜찮아요. 위험해 사실 아니면 전혀 안 위험해. 전혀 안 위험해.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서부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12월에 검찰이 1심에서 모두가 다 무죄가 되니까 북한에 입국했다라고 하는 증거 서류를 3장을 와그닥닥 냅니다. 네. 그게 이제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허재현 기자가 이 서류를 아까 서류 3가지 다 얘기 다 했고 그러니까 유호성 씨가 중국에 입국했다는 서류. 출입경 기록. 예, 출입경 기록. 그다음에 그 두 번째가 뭐예요? 이 기록을 발급한 것이 맞다. 네, 그럼 확인서. 외교문서. 예, 그다음에 변호인 쪽에서 낸 출입경 기록이 틀렸다. 네. 라고 하는 뭐 또 재차 확인서죠 이게. 네, 삼합세관이 삼합 그 세관이 발급한 그거를 취재하러 직접 현지 갔었죠. 네네. 뭐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중국에 간 게 일단 저는 유우성이 여전히 간첩일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기자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아 그럼요. 기자는 의심병 환자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검찰 말이 맞는지. 역시 한겨레 에이스다운 발언이네. 아니 저희 한겨레 기자 300명은 다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 유우성 씨가 물론 간첩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는 보지만 그러나 간첩일 수도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의심을 계속 하고 있죠. 그렇게 쳐다보시네 유성 씨. 그렇죠.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우성 씨 표정이 배신당한 국정원 직원 같으셔. 국가범법 위반부입니다. 지금 간첩을 만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러네. 뭔가 이제 뭔가 이상하니까 이 사건이 예. 일단 유우성 씨는 계속 간첩이 난 아니고 이게 조작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검찰은 유우성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취재 기자로서
호기심이 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도대체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좋다. 누구 말이 맞는지 내가 직접 중국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서류를 입수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된 온갖 서류들을 들고 중국에 이제 갔던 것이죠. 네. 사비로. 아니 저희 회사에서 돈이 없다는데 한길에 돈으로 회사에서 중국까지 보내줘. 진짜 저가 항공을 이용해서 아주 저렴하게 발로 뛰다 하도 왔습니다. 아니 비행기표 안 들게 중국도 미륵국 가지 그랬어. 배 타고 가시지. 네. 한겨레 신문 그러면 도와주시려면 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저는 화룡시 공항국으로 갔죠. 화룡시 공항국에 가서 이제 카메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제가 이제 쓰고 이제 녹화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또 거짓말했다고 저한테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증거자를 남기려고 그렇게 하나 쓰고 이제 들어갔죠. 가서 바로 출입국 관리과부터 찾았습니다. 갔는데 출입국 관리과가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막 찾아보는데 이제 보니까 비슷한 과가 있더라고요. 출입국 관리 대대라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출입국 관리과가 과에서 네네. 서류를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아니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밝은 그 문서에, 발급 서류에 밝은 문서에. 화룡시 공항국의 도장이 화룡시 공항국 출입국 관리과라고 관리과 써 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거부터 찾은 거죠. 예.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대대가 있는 거고 이제 출입국 관리 대대. 그렇죠. 가서 이제 대대장을 찾았죠. 예. 진런펑 씨라고 진런펑. 이제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인데 찔렁펑 발음 맞아요? 발음 좀 이상하지? 뭐 아무튼 거기 써 있는 대로 전 이렇게 메모해 온 건데 네. 어쨌든 가서 제가 이걸 진런펑 대대장에게 보여줬어요. 이거 당신들이 발급한 건데 뭐냐? 맞냐? 예. 묻는데 딱 그 얘기부터 하는 거. 이 도장 봐라. 우린 관리과가 아니고 관리 대대다. 관리 대대. 그 진런평이 그 얘기를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계속 뭐 이 사람이 뭐 보고도 너무 황당하니까 웃으면서 그냥 얘기를 해요. 뭐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있냐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 과도 우리는 이런 부서도 없고 이거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거 위조다. 그리고 도장도 이건 우리 문양이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발급한 것도 아닌데 너 뭐 이런 걸 가져왔냐. 아니 무슨 소리냐. 한국 검찰이 낸 건데. 그러니까 뭐 한국 검찰이 낸 1, 2, 3번 중에 몇 번 문서예요? 이게 이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문서. 네. 가장 중요한 문서. 그렇죠. 이게 위조면 다 위조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다른 검찰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문서입니다. 그렇지. 예.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유우성 씨가 정말 간첩이 아니고 검찰이 정말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거 정말 믿기지가 않지만 정말 위조일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의심이 이제 점점 확신으로 들기 시작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또 2번 문서 그 화룡시 공항국에 그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화룡시 공항국이 심양영사관으로 보낸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검찰과 변호인단이 계속 서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싸우니까 이 이제 검찰이 이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화룡시 공항국으로부터 이게 진짜 우리 화룡시 공항국이 발급한 문서가 맞소라고 적힌 그 확인서 심양영사관에 팩스를 통해서 전달받아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가 있습니다. 역시 그것도 제가 입수해서 아이 진런펑 대대장 보세요. 당신들이 이게 자기들 게 아니라 그러는데 당신들이 여기 공문서까지 보내가지고 당신들 거 맞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제가 그걸 보여줬더니 역시 근데 뭔 소리냐. 내가 기억하고인데 심양영사관으로부터 뭐 어떤 전화 같은 건 받은 게 있다. 도와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 발급해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준 적이 없다. 이거 도대체 누가 작성한 거냐라고 막 좀 계속 황당해하면서 짜증도 가끔씩 냈다가 뭐 허허실실 웃기도 하다가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목격하고 이게 지금 검찰이 이게 서류가 위조됐다는 말이 이게 유우성 씨 주장이 맞나 보구나. 네, 그때부터 이제 저는 확신하게. 유우성 씨가 미리 이 서류를 보고 위조됐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네.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변호인이 정식으로 발급받은 유우성 씨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을 유우성 씨 수사 초기 국정원에서 수사를 받을 때 국정원에서 똑같은 기록을 제시를 해요. 야 유우성 너 이때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냐라고. 2006년 5월 27일. 그렇죠. 6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들어온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온 거 자꾸만 들어갔다 나갔다 헷갈리니까 그렇죠. 중국으로 5월 27일 날 북한에 들어갔다가 6월 10일 날 중국으로 나왔다. 네, 그런 취지의 뭐 이제
물론 거기는 EBBB라고 돼 있어서 지금 검찰이 낸 거랑 다른 서류긴 예. 한데 그걸 보여주면서 너 이때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해요. 그런데 이우성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간 적도 없고 그 기록 자체도 오류가 있지 않느냐 잘못된 기록들이었거든요. 그거 반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의 존재에 대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기록을 딱 보니까 입이 출자로 바뀌어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기록이 바뀌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알았죠. 아 이거 조작이다. 조작이다. 네. 그리고 허재영 기자가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 대대를 찾아간 거죠. 관리 대대를 가갖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위조는 이거네. 일단 출입국 관리 대대장이 우리가 발급한 적 없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출입국 관리 과가 없다. 우리는 출입국 관리 대대다. 네네. 근데 검찰이 제시한 서류에는 출입국 관리과라고 되어 있지 않냐? 네. 그 문제하고 도장.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도장이 딱 그렇게 가짜고. 찍힌 거예요. 네. 도장 자기들 도장 아니라는데 그건 이제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알지만 도장도 위조됐다라고 그 사람 그렇죠. 그 증언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출입국 관리과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 자기들은 발급할 권한이 없다. 발급할 권 그게 이제 이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얘기도 저한테 계속 하더라고요. 예, 이게 그 우리 유우성 씨가 연대 중문과 나왔잖아요. 예. 내 중국의 정보통들이 예. 유우성 선배들이 많아. 아, 예. 그분들이 전화 와서 중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행정기구나 편제가 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는 전체 지역이 길림성 아니야. 네. 성 밑에 자치주나 혹은 지급시가 있어요. 예. 이게 어디냐면 연변 조선족 자치주야. 예.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 산하에는 현급 시와 현이 8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그 출입국 관리나 이런 문서를 어디서 띄냐? 연변 조선족 자치주 밑에서는 못 띄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룡시라고 하는 것은 조선족 자치주 밑에거든. 그 밑에 하급 도시죠. 하급 도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입국 관리 이 출입경 그 관리 기록을 띄워줄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구청에서 여권을 띄잖아요. 여권을 발급받거든. 근데 여권을 발급받고 동사무소 가갖고 여권 발급받은 기록을 띄워주라니까 동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띄워줬다는 거야. 네, 그런 격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우리가 발급해줬다라고 띄워준 거지.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 화룡시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관련도 없는 거지. 네. 우리 유우성 씨 주소는 연길시 아니에요. 그렇고 삼합세관은 제가 현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용정시 소속이더라고요. 삼합세관은 용정시고. 네, 화룡시가 아니에요. 화룡시 옆에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용정시거든요. 화룡시와 아무런 뭐 화룡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도시예요. 화나겠네. 여기서 화룡시가 왜 나왔냐면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삼합세관이라는 곳, 예. 북한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검문소 같은 곳인데 거기를 관리하는 데가 화룡시다. 화룡시. 그렇기 때문에 화룡시가 용정시인데. 네, 화룡시가 그 출입경 기록을 발급할 정식적인 권한이 있다. 검찰은 이렇게 의견서에 썼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삼합세관을 관리하는 것도 용정시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구역은 용정시로 돼 있는데 화룡시로 약간 착각하실 거죠.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검찰분들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처리하셨을까? 우리가 중국에 중국을 안 가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설마 중국까지 갈지 몰랐고. 변호인 기록을 보다 그런 보니까 것 난 중요한 사실을 그 발견했는데 이전에도 이런 간첩단 사건이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많거든. 네.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중국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면서 검찰이 제시하면 이쪽에서 반박을 못했던 거야. 꼼짝없이 뒤집어 쓴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 허재인 기자나 이쪽 민변에서 3차례나 중국 가서 확인 안 했으면 꼼짝없이 당할 만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이제 김영민 변호사가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호인들이 직접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해오지 않으면 가진 않은데 그것도 3차례나 가서 확인을 했다는 것은 그 변호사로는 참 후배지만은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지화 변호사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저도 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지금 검찰은 계속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논평을 하고 있는 여전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지난주 일요일 날 봤더니
그 윤은걸 제2 차장검사가 나와갖고 그 네. 브리핑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이 이 문서에 예? 윤병세? 네, 윤병세 장관. 새로 끝나. 새끼로 세려고. 아니 윤 장관이 이 서류 존재를 부인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인하다기보다 그 중에 이제 공식 외교 통로로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예. 애매한 자기들 답변을 통로로서 했습니다. 한 건 한 건이다. 그런데 심양 지금 국정원과 검찰은 심양총 영사를 통해서 받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건 중에 2건은 심양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국정원이 입수해 왔다라고 이상한 답변을 했고요. 네. 나머지 한 건은 정식으로 팩스를 통해서 뭐 공문으로 받았다.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이상한 답변을 했습니다. 요 서류 조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서류가 지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예. 제가 서류가 이렇게 그 현출되게 된 그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항소심에서 검찰이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이라고 해서 조작된 걸 먼저 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거 조작이다 바로 확인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유우성 씨 위임장을 작성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정식으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아까 말씀하신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항국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 권한이 있는 곳에서. 예. 그걸 저희가 법정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당신네들 거 위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기네 출입경 기록을 화룡시 공항국에 보내서 확인을 받아옵니다. 이거 우리가 떼준 거 맞습니다라는 확인서가 그래서 팩스로 도달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확인서가 나왔고 그러면 5월 27일과 6월 10일 날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문제가 되는데 예. 저희가 그 기록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삼합세관이라는 곳에 가서 유우성 씨 가족들이 가서 뭐 변호사랑 다 찾아가서 그 기록이 잘못됐다라는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돼서 오류고 아예 그러한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유우성 씨는 5월 27일 나온 이후에 더 들어간 적이 없다라는 예. 확인서를 받아옵니다. 예, 그게 상황 설명서였고 네. 중앙인민공화국 삼합변방검문소에서 확인서가 왔더만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확인서를 법원에 냈습니다. 그러자 예. 이번에 그 검찰이 저희가 낸 그 상황 설명서를 들고 다시 찾아가서 우리가 낸 상황 설명서가 가짜다라는 상황 설명서 회신문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그 문서 검찰이 낸 문서 3개는 다 위조다. 그리고 변호인이 낸 문서는 적법하고 내용도 맞다라고 명시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 네. 그리고 삼합세관서의 그 삼합변방검문소 그러니까 삼합세관이죠. 네네. 삼합세관에서 띈 상황 설명서를 봤더니 5월 27일 날 그다음 뭐 6월 10일 날 북한에 들어간 거 같은 기록이 나오는데 당일날 모든 전산 오류가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간 기록으로 나왔다. 이건 전산 오류다.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 없다라고 이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서류까지 조작을 하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저 기자로서도 사실 믿기지가 사실 않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거를 나도 자료를 보고 막 그 중국에 전화 통화하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룡시 공안국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발급해 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위조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보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무슨 예를 들어갖고 그 연변조선족 자치주는 통행증 발급, 여권 발급 이런 업무를 연변조선족 자치주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8개 현급시하고 조그만 데서 뛸 수 없는 곳에서 서류를 띄웠으면 이건 무조건 위조다.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국가기관에서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사회가 이제 민주화되고 예. 이제 적어도 이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그런 국민들의 믿음을 완전히 철저하게 배신한 정말 이건 정말 처벌받아야 될 정말 국가기관의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소설을 써보면 이게 6년 동안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유우성 씨를 쟤들이 자그마치 그 2009년서부터 하니까 2008년부터 그러니까 6년 동안 추적한 사건이에요. 6년 동안 추적을 했는데 지금 터뜨린 거지. 5월 27일 날 북한에 입국했다라고 하는 자기들 믿음을 갖고 근데
여동생 증언을 통해 갖고 허위 자백을 다 받아냈거든. 네. 근데 이게 다 깨져 1심에 무죄가 돼. 그러니까 이 국정원 직원들이 그 나가 있잖아요. 그 심양에도 국정원 직원들이 나가 있는 거를 IO라고 불러요. 그 정보관들을. 네. 걔들이 외교관 신분으로 위장을 해갖고 나갑니다. IO가 아니고. IO 인텔리전스 오피서로 해갖고. 이름 좋네. 예, 이게 IO인데 정보관인데 얘들은 백색 요원이에요. 신분이 노출된. 국정원들은 이제 백색 요원하고 흑색 요원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백색 요원이 심양에 나가 있는데 야, 이 5월 27일 날 이 북한에 입국했다라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그리고 심양 그 이 총영사에서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잖아, 이 서류를. 처음에 요청 안 하나요? 길림성에다 계속 요청을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길림성 공안청에다 계속 요청을 했다고 자기들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길림성 공안청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구두로도 확인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하고 여러 경로로 확인했을 것 같아. 추정컨대. 근데 근거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유성 간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오 한 놈이 이거 내가 화룡시에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내가 서류 만들 수 있다. 그쪽에서 만들 수 있다 그런다. 하면서 이 서류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그리고 이게 그 유성 씨가 중국 사정에 밝혔지만 이 공문서 위주 서류 위주 중국은요. 그 길거리 가면 이 공문서 도장 찍어주는 데가 그러니까 가짜 도장 찍는 데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래갖고 중국 형법 280조를 보면 공문서 위조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이 죄가 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딱 찍어놨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공안 놈들이 내가 보기에 공안이 아니고 국정원 이거 너무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법조인 같으세요. 보스가. 만주 변호사. 그래서 이게 5월 27일 날 입국한 걸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오다를 받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법에 안 걸리지. 예. 추정인데 추정. 그럼 그 합리적 추정이네. 마지막에 추정을 꼭 붙여주세요. 좀 구분해서 조금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비공식적으로 국정원이 뭐 애국심을 발휘해서 사실 뭐 화룡시 공항국으로부터 유성 씨의 출입경 기록을 빼냈을 수는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빼냈다 하더라도 그 기록을 손대면 안 되는 것인 거거든요. 비공식적으로 빼냈다 하더라도 처음 상태는 출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비공식적으로 빼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국정원이 처음에 수사할 땐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본을 빼냈을 때는 오류된 그 자체를 빼냈지만 오류 상태로 빼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어쨌든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출입은 어쨌든 증거 능력이 좀 없는 이상한 오류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출입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출입으로 포토샵질을 한 2차 범죄를 한 그런 그 정황이 굉장히 짙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왜 확신하냐면 유우성 씨의 여권 기록과 출입경 기록을 비교해 보면 2006년 이후의 기록만 고쳐진 게 아니고 2006년 이전에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도 한꺼번에 다 출입이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여권 기록과 맞지 않는 오류가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작한 어떤 누군가는 유우성 씨의 여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출입으로 자연스럽게 바꾸는 게 또 다른 오류를 만든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여권까지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이걸 만든 사람은. 근데 저희가 명백하게 여권과 다른 기록을 찾아냈고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위조 조작의 증거죠. 하나만 예를 들면 2003년 9월 15일자 기록이 있어요. 유우성 씨의 여권을 살펴보면 이것은 분명히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온 것으로 그때 되어 있어요. 여권 기록을 보면. 그리고 오류 상태 기본적으로 오류 상태의 원본 출입경 기록을 보면 역시 똑같이 유우성의 기록대로 여권대로 북한에서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검찰이 새로 받아온 거에는 북한으로 들어간 걸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오류를 수정한다고 얘네들은 생각했겠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여권 기록과는 오히려 안 맞는 또 다른 오류를
발생시키는 실수를 범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권을 그들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권 검찰이 안 갖고 있어요? 유성 어디 있었죠? 그 여권이 여권은 압수가 안 됐는 모양이죠. 여권은 그 간단히 설명하게 되면 제가 2004년도 탈북하기 전에 예. 북한에서 그 합법적으로 친척 방문으로 북한에서 여권을 가지고 중국에 왔다 갔다 한 그 기록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국에 와서는 그 여권을 공안국에다가 반납을 했고요. 그 여권 자체는 공안국에 보관돼 있었고, 그럼 저는 중국에 더 이상 모험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여권 자체를 신경을 안 썼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여권을 거기 가서 찾아보니까 그게 보관돼 있는 상태라.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가서 찾은 여권, 그렇죠. 옛날 여권을 네네네. 2003년. 근데 여권 기록이랑 그렇죠. 검찰에서 제출한 서류를 맞춰보니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건 100% 조작인 조작이라고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3년 거도 조작을 한 거네.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이게 여권 기록과 지금 틀린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른다. 아, 그러니까 이번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조작이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검찰이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걸 조작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은 실제로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직접 것을 가서 뗀 사람은 아니니까. 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국정원은 우리는 서류를 준 적은 없다라고 부인은 안 하잖아요. 일단 서류를 준 거란 말이야. 외교부에서 받았다라고 예. 알고 있지. 외교부에서 한 거는 한 건이고 국정원에서 두 받은 게 건은 두 건. 외교부도 자기들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두 건은 모른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두 건은 이야기하니까 국정원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검찰이 처음에 밝혔죠. 그렇죠. 두 건은 국정원, 한 건은 외교부. 근데 그럼 국정원에서 두 건을 받았는데 결정적인 게 다 국정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조작을 했다고 치면은 검찰이 받은 것은 이 검찰도 처음에는 이게 똥 밟은 건데 지금은 알고 한 거거든 이게. 예? 그래서 김영민 변호사님 어떻게 검찰이 네. 이거 알고 제출한 걸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일단 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면 그 담당 검사도 근데 목소리가 벼랑하네 왜 힘이 확 빠져? 자신이 없지 이거. 네. 아니 잠깐만. 변호인들 그때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네. 너무 조악한 수준이 한눈에 알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검사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막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다 이제 변호인들이 보고 다 찾아낸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출입경 기록이라는 게 검사가 제출한 게 한 개가 아니라 막 2개, 3개가 나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그런 지적들을 하면서 이거 위조된 것 같다 검사한테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검사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뭐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간 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그 수사 단계에서 유우성 씨한테 저희가 낸 것과 똑같은 출입경 기록을 제시한 적이 있는 건 맞다. 이걸 시인을 합니다. 실수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출입경 기록이 저희께 원래 원본이 맞다. 그렇게 오류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기록이 지금 나왔다라는 사실을 검사는 알고서 그 오류라고 하는 것은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나오자마자 30분인가 40분 만에 또 북한을 들어갔다는 그 기록인 거죠. 그렇죠. 그걸 갖고 이제 계속 북한을 들어갔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일단 새롭게 변호인이 제출했던 거하고 원래 갖고 있었던 거하고 국정원이 갖고 있었던 거는 그 동일한 거였잖아요 처음에. 네네. 근데 그 이후에 검사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부분은 내용이 달랐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거죠. 달랐는데 문제는 육안으로 봐도 이게 차이가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알 수 있었다면 검찰이 알고도 제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쪽으로 높지. 넘어가기 전에 이게 법원에다가 변호사가 요청을 했잖아. 이게 위조된 서류니까 중국 측에다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법원이 그걸 받아들인 거죠. 네네. 그래서 법원이 그러니까 아까 허재한 기자가 취재한 거로 허재현 기자. 허재현 기자가 취재한 것만 주장하게 되면 우리 주장으로 끝나는데 법원에서 이걸 확인 요청을 했잖아요. 중국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고. 답변이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위조된 것이다. 네네. 근데 그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잖아. 이게 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밝혔대는데 어떻게 온 거예요? 중국에서 그 부분은 문서를 그대로 요거는요. 읽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저희만
그 법원에 신청한 게 아니라 검찰도 신청을 해서 자기네가 낸 게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을. 사실조회 신청을 변호사와 검찰이 같이 했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검찰은 지금 자기네가 원하는 답변이 안 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위조라는 말 자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지금 청취자들 위해서 그대로 읽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예요. 그래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령시 공항구의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와 삼합세관의 유가강 출입경 기록 정황 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령시 공항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서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3건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명백하게 밝히고 근데 아울러서 검찰은 의심이 된다라고 왜 아울러서 기자회견을 해? 또 하나 내용이 변호인이 제출했던 유가강의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 조회 결과와 삼합세관에서 발급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 정식 서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변호인이 제출했던 거는 중국 그 공무원들이 발급한 정식 내용일 뿐만 아니라 내용도 일치하는 것이고 검찰이 발급했던 서류 3가지는 다 가짜고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냥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2014년 2월 13일 날 온 회신이 검찰이 낸 3개의 서류는 다 위조된 것이고 변호인이 검찰의 서류가 위조됐다라고 하면서 반증으로 낸 2개의 서류는 모두 다 중국에서 발행한 게 맞다. 그냥 검찰 서류는 다 가짜다. 그렇죠. 이건 단정적으로 했고 여기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 왜 검찰은 또 해석을 하려고 그래? 이건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2개월 이상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이 위조 여부에 대한 그러니까 조사를. 여기서 유가강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유호성 씨의 중국 이름인 거죠, 그게. 유가강. 난 그것도 헷갈렸어. 중국식 발음. 2개월 이상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항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국 기관의 공문과 도장을 위조한 형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형법 280조.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뭐 제가 전에 듣기로는 여기 형사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혐의지 이게 어떻게 진짜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혐의를 제가 전해 받게 들었습니다. 됐다. 그러니까 이게 확정적 얘기는 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위조된 것이 맞다. 그렇죠. 검사 스스로도 피의자 조사를 할 때 혐의라 그러지 범죄 뭐 유가정권 위조 혐의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검찰들이 이게 바보인 게 유능걸 차장검사 왜 이래 이거 우리 받았는데 우린 이 서류에 대해서 모르고 국정원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꼬리를 잘라야지. 그러니까 그 검사 보니까 이름이 이시원 문성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시원하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성공한 검사들. 이분들 최근에 편집 씨. 이분들 최근에 승진했어요 심지어. 그래요? 네네 둘 다. 둘 다. 누구? 이시원, 이문성. 네, 둘 다 승진했어요. 이시원은 내 연손 그 같은 조의 후배인데. 이게 지금 유능걸 차장검사는 이게 이게 골 때리는 게 자기는 2월에 이제 발령받았고 온거하자 자기가 수사한 것도 아니거든. 서류도 자기가 안 받았지. 자기가 수사한 것도 아니지. 수사한 놈들 다 승진했지. 똥 싸놓고 간 걸 지금 똥 치우고 있는 거야. 이게 저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공안 사건 수사에서 뭐 아니 잠깐 좀 너무 건너뛰지 말고 좀 이 서류를 냈는데 국정원에서 조작한 게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검사가 이걸 알았겠냐 몰랐겠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검사들이 계속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이 정도로 육안으로 마이크 대고.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데 검사가 몰랐을 아니 김용민 교수 김용민 교수 아니라 김용민 변호사 얘기하기 좀 나도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알았어. 방송 나오게 하지 마 이제 저희 50분 얘기가 안 나와. 진짜 안 나오지? 어까 심정이 많으죠.
전국고 니들 다 죽었어. 이 검사는 그 뭐 국정원으로부터 총 4개의 서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자회견 때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2개는 저희가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돼 있는 것이고 2개는 지금 제출한 것과 같이 좀 바뀌어져 있는 거. 예, 요거를 받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도장도 제대로 찍혀 있고 공중 도장도 찍혀 있는 제일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돼서 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장이라는 것이 뭐 화룡시 공항국의 아니 그 공중처의 도장인데 한글이 써 있지 않은 거 누가 봐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낸 기록과도 명백하게 좀 달라 보이는 게 그 유우성 씨의 인적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았으면 우리를 치면 주민등록 번호라도 나와야지 그 사람 거라고 하는데 인적 사항이 없고 뭐 이름이랑 생년월일 정도만 나옵니다. 기사에 별로 안 나왔던 내용인데. 네. 네. 저희가 이제 변론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 진짜 유우성이 맞냐? 그거부터 확인해라라고 저희가 이제 검찰에 계속 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뭐라 그래요? 검찰은 맞다. 이렇게 뭐 그냥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민번호 없어도 유우성 맞다. 네,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가 낸 기록과 또 거의 이게 동일하니까 재판이야. 맞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개그 콘서트야 이게.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그 유우성 씨가 5월 27일 날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중국으로 나온 다음에 중국 영길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머물다가 가족이 걱정돼서 다시 두만강으로 와서 두만강을 도강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서 아버지를 만났다, 가족들을 만났다 이렇게 공소사실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낸 기록에 의하면은 5월 27일 어머니 장례식 마치고 나오자마자 1시간 이내에 또 북한으로 갔다. 다른 가족들 다 몰고서 북한으로 다 다시 들어갑니다. 다 다시 들어가요. 자기들 공소사실과 명백하게 배치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공소장 변경해라 검찰에 그랬더니 검토하겠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도 다 틀린 거네. 네,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검사가 이 기록이 지금 잘못된 것을 알았고 했다라고 하면 공소장만 비교를 해봐도 아, 우리 공소장이랑 모순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이게 그럼 위조가 된 게 아닐까? 혹은 그럼 우리 공소장이 잘못된 건가? 이거를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뭐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거 자꾸만 피하네. 내게 검찰이 이걸 알고 냈겠냐 모르고 냈겠냐니까 김용민 변호사가 자꾸 피하는데 사실 검찰은 알고 냈겠죠 사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럼 모르면 검사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국정원에서 자료를 줘도 자기들이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럼 신분권이 아닌 이상 그러면 신분권이 아니죠. 국정원의 검찰이 신분권 역할을 하면 업보권. 근데 이제 이거는 간첩 사건이 맞다라고 하는 규정은 사실은 국정원에서 먼저 해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검찰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가 위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우성 기록 다 중국에 있고 민변이 돈도 없는데 중국 갈 이유도 없고 한겨레 신문 돈도 없는데 중국 갈 이유 없고 니들이 중국 가서 백날 확인해봐라. 우리가 띈 이 허위 이 서류 조작한 거 이거 뛰어넘을 만한 자료를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이 이제까지 간첩을 그렇게 만들었나? 그러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거는 이 정도 되면 대사관 잠깐 중국 대사관에서 사실조회 회신해줄 가능성이 없을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회신해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안 간 걸 안 거야. 그게 핵심이죠. 갔는데 사실 회신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간 사실 없으니까 회신이 없는 거지. 이걸 내가 보기에는 온갖 정보 라인을 다 동원해갖고 실제 유우성이 북한 갔냐 안 갔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본 결과 간 것도 없고 그렇게 기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간첩 사건 끝내야 되거든. 근데 이제까지 달려온 게 있어. 에이씨 가는 김에 계속 가보자. 그러고 간첩 사건을 만들려고 누군가가 오다를 내린 거지. 간첩 하나 만들어라.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복잡하다. 그러니까 간첩 사건 만들어야 너희들 출세한다라고. 누구라 생각해요? 누군가가 얘기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론을 해보는 거지. 그 누가 누굴까? 또 제가 또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이 옷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이제 이게 처벌. 이게 범죄행위죠. 범죄는 옷벗어야지. 범죄면 범죄주의를 못 벗으면 끝나나? 깍두기가 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서류 조작됐다. 그러니까 유우성 무죄다.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까 허재영 기자 뭐라 했어요. 이게 범죄 행위거든. 근데 이거 그냥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시킨 엄청난 범죄 행위란 말이야 이게. 검찰은 그래서 저희 뭐 이제 유성 씨가 관련자들 유성 씨 집에 간 줄 알아 사람들이 한마디에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표정이 진짜 너무 어둡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민변의 변호사들 안 만났으면 그냥 간첩사 된 거예요. 10년 20년 또 감옥에 살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뭐 10년 20년 한 15년 20년이지. 이렇게 밝혀진 상황에서 유성 씨 심정이 어떤지 좀 듣고 싶은데. 아니 정보 마무리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그럼. 나중에. 아니 근데 들어요? 유호성 씨 집에 간 줄 알아? 우리 청취자들이 집에 안 갔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자기 간첩들 뻔한 사건인데 뭐가 재밌어 지금 가슴에 쿵쾅쿵쾅 뛰지 지금도. 저녁에 잠도 안 오죠? 예, 그냥 너무 힘들고 예. 하루 빨리 끝나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사람 없는 데서 가만히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서울시청 복지 신청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예. 어쨌든간 자, 이 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제 네. 다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유성 씨가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어요 경찰청에. 1월 초에. 네, 1월 초에 했어요. 자, 왜 경찰청에 했냐? 뭐 저희가 추측컨대 일단 수사를 담당했던 건 국정원과 검찰이었고 지금 공소 유지하는 것도 검찰이고 뭐 검찰의 수사 고소하면 검찰이 과연 제대로 뭐 수사를 해줄까? 물론 경찰청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기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일단 경찰청이 했고요. 죄명 뭐로 했어요? 죄명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증거를 위조하거나 날조하면 그것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사건이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 밝혀지면 검사건 국정원 직원이건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엄청난 범죄입니다. 간첩죄에 준해서 네. 그 간첩죄의 증거를 날조하면 간첩죄에 준해서 처벌되도록 법정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경찰청에다 이제 이 수사관들이 증거를 위조 날조했으니까 처벌해 줘라. 네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면 국가보안법상 간첩죄, 네. 그거에 준하는 것이 이제 뭐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인데 문제는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놈들이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 그 법무부 장관이 밝혔나 이 조작됐는지 조사하겠다.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조사하겠다. 그리고 조사하는데 외사부 부장을 팀장으로 외사부 해서. 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공안 검사들은 배제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이게 이 서류가 조작됐는지를 과연 제대로 조사하겠느냐. 자기 가족 치는 건데 검찰이. 두 번째 이 수사한 사람들 조작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 이거 도저히 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누굽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에 1등인데 도저히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국정조사해야 돼. 국정조사. 아유 뭐 국정조사랍니까? 국정조사라는 것은 조사할 것이 있는 조사는 할 필요 없어요. 국회의원도 안 해본 사람이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쳐. 하고 아유 싶잖아요. 국회의원 안 하면 발언을 못 하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국정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위조 여부는 조사할 것이 없고 위조라는 것이 결론이 났어요. 문제는 지금은 범죄를 누가 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만 남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면 확실한 위조가 확실한데 물타기를 해서 사람들이 진실 공방으로 돼버려요. 여기서 남은 문제는 그 위조에 누가 가담을 했고 검사가 실제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누구의 지시에서 그 범죄를 이루어진 건지 이거를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것만 남았는 거죠. 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거네. 국정조사를 하면 프로세스를 한번 가상을 잡아봐요. 국정조사를 하면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하자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민주당이 국정조사 하자고 하면 그럼 국정조사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갖고 민주당하고 새누리당이 두 달을 끌어.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 시작하면서 어느 서류가 맞냐 이거 갖고 시시비비 가리면서 진실 공방 진실 게임 들어가면 이게 완전 물타기거든. 그래 언론은 또 두 달 끌어. 양대로는 나오는 거죠. 두 달 끌어. 그럼 또 지방선거 치러야 돼. 7월 재보선
재보궐선거 치러야 돼. 흐지부지 되면서 건너가니까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서류가 그 조작됐느냐 안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이미 중국 측에서 조작된 게 맞다라고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특검은 믿을 수 있나? 특검이 그나마 좀 낫지. 믿을 수가 뭐 항상 믿을 수는 다 믿을 수는 없는데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그렇죠. 검찰이 대한민국에서는 검찰이 그 경찰 수사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관련된 이 사건을 검사가 수사를 할 수가 없죠. 검찰이 이제까지 조사했던 검사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수사의 대상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물론 특임 검사 제도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검사만 관련돼 있으면 특임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죠. 이게 국정원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 외교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국정원, 외교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 특임 검사로는 그 제도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는 데는 뭐 특별법 만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그 국정조사하면 우리가 가장 기대될 민주당이 일단 신뢰가 안 가. 당신이 30번 비례대표 있는 그 당. 언젠간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특검으로 가서 맞네 이거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면 검찰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국정원 조사해야 되고 그다음 외교부 조사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선까지도 조사를 하려면 특검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아 좋네. 2014년은 특검 전국이네. 여기저기 특검이네.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특검을 그러니까 민변이든 이게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도 특검을 주장을 해야겠네요. 그럼 특검을 민변과 시민단체에서는 특검은 반드시 해야 되고 진상조사하는 것까지는 뭐 국정조사하는 것 반대는 하지 않겠는데 지금 그동안의 관례를 봐서 특검과 진상조사 이야기하면 새누리당 진상조사만 받을 거고 맞아요. 거기서 물타격을 허지부지 된다. 이거는 수사가 중요한 것이 진상조사는 수사와 이미 끝났다는 이미 거예요. 이게 보니까 중국 측에서 위조된 게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사에 이미 5분 응선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관여했고 누가 이 조작에 앞장섰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그걸 어떻게 처벌할 건지 그다음에 이 중국 형법 280조에 적용해 갖고 우리나라 잡아갖고 중국 감옥으로 보내버려야 돼. 10년 살라고. 이게 국기문란이 이게 진짜 국기문란이네. 그 수사기관이 법원에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는 것은 이거는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거고 파괴하는 행위예요. 그걸 알면서도 제출했다고 하면 이거 검찰의 존립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대외적으로 도구 창피다. 제가 중국인인 진런펑 대대장에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모욕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한국은 법도 없냐 이런 거를 왜 내버려 두냐 이 위조범 꼭 잡으시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왔어요. 도구 창피나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참 국격이 무너지는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유성 씨 아버님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얼굴이 새까마세요. 가족들은 다 지금 중국에 와서 살고 있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왔다 그러니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막 역정을 내시는 아버님 겁니다. 아버님 암에 걸리셨어요? 네,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으십니다. 우성 씨 일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지시는데 그래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내 아들이 간첩이면 최소한 뭐 국정원이 나한테 한번 찾아와 가지고 내 아들에 대해서 나한테 묻고 가야 되는데 한 번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증거를 위조할 수 있느냐 저한테 너무 화를 내시면서 저는 사실 또 황당한 건 저는 그냥 취재온 기자일 뿐인데 저한테 대고 이게 그러니까 화소연할 수 있는 한국인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중국인이잖아요. 너무 막 그 억울한 마음에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한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대신 뭐 아버님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해서 사실 뭐 사과를 드린다면 드린다. 한국이 꼭 그런 이상한 나라만은 아니다. 더 좋은 사람들도 많고 법치주의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사를 잘 쓰겠다. 이렇게 제가 사과를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참 취재를 하면서 중국인한테 진런펑 대대장한테 그런 소리나 듣고 이 아버님한테 그런 화를 내가 오히려 듣고 오고 참 여러모로 씁쓸하고 내 조국이 이 나라가 이런 식으로 망가진다는 게 참
많이 슬프고 그랬던 취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잘못한 걸 갖고 국가대표 자격으로 혼자 야단 맞고 혼자 해명하고 오고 그랬네. 뭐 그런 적이 됐습니다. 네.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 시켜야 돼. 여기 이자 같은 사람 이자도 좀 시켜야지. 국가대표 자격으로 소치에 가야 되는데 중국에 갔다 오셨네. 그래서 그 어쨌든 우리 민변이 고생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허재윤 기자나 그 이쪽 그 언론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를 끌어냈지만 이 사건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진상조사하는 건 그냥 냅둬요. 지그들끼리 하든 말든. 이게 특검을 통해서 이게 국민운동으로 이게 일어나야 돼. 특검을 해야 된다. 아, 유호성 씨 맞은편에서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아파 죽 겠네. 특검도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합의해야지. 합의를 지금 이렇게 위조가 밝혀된 이상 새누리당 안 하면 새누리당은 법치주의 파괴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지방선거 때도 이런 얘기 해야 돼요. 이게 그 증거 조작 사람들이 뭐 그냥 사문서 한두 개 위조됐나 이렇게 감이 없더라고. 예? 근데 이게 보면 그 전에 우리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절 있잖아요. 60, 70년대, 80년대 이때도 이런 간첩 만드는 이런 조작은 있었어도 이 문서 조작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허위 진술을 고문 협박에서 허위 진술은 있었지만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물증을 위조한 경우는 밝혀진 경우는 없죠 현재. 그리고 국가 간 뭐 있을 수도 있는데 밝혀진 거는 없죠. 국가 간 공문서 위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국내 내부적으로 어떤 문서가 조작됐다라고 하면 또 반대 쪽에서도 공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문서가 위조됐고 중국이 명시적으로 우리 문서 위조됐다라고 밝혔으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봐야 된다 이거는. 잡아내는 일만 남은 거죠. 잡아내는 일만 남았고 우리 유호성 씨, 힘내시고. 뭐라 한마디 해야지. 그 참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특히 그 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지금 거의 무료로 1년 넘게 계속 변호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요. 참 그나마 저는 이 진실이 이렇게까지 밝혀진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언론 기자들도 또 취재를 해주신 데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진실이 규명돼서 그냥 뭐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금 마음은 빨리 하루빨리 재판이 끝나게 싶은 마음이 그냥 그 마음입니다. 간첩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보면서 한 말씀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인 게 쪽팔리다. 감사합니다. 6호까지 시범 방송한 6회까지 시범 방송한 게 토탈 1,5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회당 평균 25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전국구는 가급적 매주 목요일 발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호회를 마구마구 발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가급적 정통 정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편이 날뛰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봉주의 전국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국구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